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모임하고요. 그다음에 알아두면 좋을 뉴스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집회를 하는데 참여 의사가 있으신데 혼자 오시기 좀 뻘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혼자 가니까 뭐 같이 하시는 게 어쩔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뭐 자존감도 느끼고 뿌듯한 마음도 드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분당 경찰서, 뭐 성남지청 이렇게 두 군데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뭐 원하시는 곳 어느 데나 가도 되겠죠. 그리고 또 압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전국적으로 또 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뭐 그 정도 하고요. 지금 이 모사를 꾸미는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평화적 집회를 하면서 이 본인들 자기들의 그 잘못을 이슈화하는 게 제일 두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하다 이제 법을 동원했는데, 법으로 넘겼는데, 이럴 때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마 우습게 할 겁니다. 이런 애들은 저 성정이 나빠서요. 한 번 족밥은 영원한 족밥으로 봅니다.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잘 알기 때문에 저도 내일 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저 구독하시는 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령대가 나오는데 20, 30대 분들 중에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살면서 피해야 될 인간 군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꼰대의 말씀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세요. 예. 저는 이 살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인간들, 뭐 뽕제비, 말밥 주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마약 도박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나 그걸 추종하는 세력. 사이비 교주는 기존 종교, 기득권 있는 종교인데 그걸 사칭하는 또 애들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포함해서 가족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감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처럼 만지면은 같이 더러워지고요. 곁에 놔두면 냄새가 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멀리 하세요. 그냥 쓰레기 하창에 버리듯이. 예. 그리고 아까 그런 인간 부류 말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건 아닌데, 주위에서 보면 이득되는 사람을 멀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말도 잘 안 듣고 이렇게 개성이 강한 사람이 아닌데 요상한 인간들하고 어울리면서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를 치면 이런 사람들 주특기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달라고 읍소랍니다.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극도의 피해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드린 세 가지 부류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걸 다 이겨내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겨내면 본인이 괴물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그냥 흘려 들으시고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뉴스 오늘 나온 게요. 미국 연준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 제롬 파울이라고요. 저기 혹시 연준이 그냥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은행보다 더 강력한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국가기관이라고 알고 압니다. 사람들이.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근데 모양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도가 좀 저희들하고 좀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대주주 주인은 은행입니다. 은행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달러를 발행해서 정부에 주는 형식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 뭐 달러 유통량과 금리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건 좀 음모론인데 케네디하고 저 누가 레이건 총 쏜 게 얘네들이 시킨 거란 얘기가 있던데. 뭐 그거는 그냥 여담이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롬 파울이 이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그 약하게 하는데 그대로 제가 기사 적어놨으니까 읽어볼게요. 시장이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FOMC에서만 금리가 움직인다는 사실에 익숙해져 있다. 내년부터 어떤 회의에서든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데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사람들은 분기 한 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FOMC가 네 번 열리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네 번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열리는 건 8번이 열립니다. 8번이 열리는데 4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8번 기자회견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내년에 3번이 아니고 뭐 4, 5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건 뭐냐면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25pp 올리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50pp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0.5%.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제 받아들이기로서는.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미국은 회사철에 망하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로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연준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쟤들 미친 애들이라고 이제 핑계 대려고. 근데 이제 내후년에는 못 올려요. 이게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내년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경제가 그나마 버티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겁니다. 하려고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안 통할까 하는 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들은 뭐 단일화폐가 나오네. 그래서 제가 금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길어지니까 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박근혜 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거꾸로 최경이나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이 무조건 하락합니다. 금리 오른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계시면은요. 또는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 무조건 회사 문고리 잡고 꽉 잡고 그냥 안 놓쳐야 됩니다. 이럴 때. 왜냐하면 내년에 만약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내년 말이나 2020년에 좀 감원 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이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제일 무서운 게 괘씸죄입니다. 예? 괜히 뭐 회사 불만 불평 얘기하고 윗사람 욕하고 막 야진 오고 그랬다가 이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은요. 그때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도지사도 얼마 전에 조금 사과했잖아요. 그때 좀 싸가지가 없었다고. 그거 괘씸죄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순서 매일 건 없지만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에 비용이 들더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깡통 전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면 부채는 고정금리로 가야 되겠죠. 금리가 오를 테니까.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실적 납부가 한 부실한 적자 회사들 있잖아요. 이럴 때 못 버티기가 쉬우니까 그런 주식은 좀 처분하시는 게 좋고요. 좀 그 저축은행과 새마을은행 같은데 예금자 보호 안 되는데 거래하시는 분들은 은행으로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안 넘으니까 뭐 되지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안 되리라고 보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출금이 일단 정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에 동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 있고 돈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개인 간에 돈거래하지 마시고 만약 개도 안 드시는 게 좋을걸요. 낙찰개라 그러면 앞에 먼저 타는 게 좋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돌아간다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은 금이나 은을 좀 사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예,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제가 그 댓글을 이렇게 다 한 번씩 읽어 보는데요. 읽다 보니까 그 희정 제이님하고 높은 세상님 이 두 분이 저하고 이렇게 코드가 좀 맞으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저 내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